오늘 리뷰는 바로 웹한정판 메탈로보톤 인피니트 저스티스 건담 20. 웹한정이라 일단 골판지 박스고요. 오픈. 짠. 오. 자, 이게 속박스입니다. 인피니티 저스티스의 모습이 나타나 있고요. 웹한정판으로 발매는 2025년 1월 달에 했습니다. 가격은 엔가로 18,000엔, 그리고 국내에서는 정가 21만 6천원에 예약을 받았었죠. 건담 시드 프리덤에 거의 마지막에 등장을 해서 이제 키라를 구하면서 등장을 한 모비슈트입니다. 기존의 인피니트 저스티스 건담에 약간 저스티스 건담의 느낌도 좀 섞어가면서 백팩은 또 새롭게 바뀐 그런 모습이기도 하죠. 뭐 이미 프라모델로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열심히 다 하긴 했는데 피규어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근데 본격적으로 보기 전에 좀 이야기를 하자면은 저 이거 일단 분량 받았습니다. 그냥 분량 리뷰하는 거고요. 기본 외형 보고 포즈 잡고 왔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분량이기는 해요. 근데 좀 큰 분량이에요. 뭐 이따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 패키지야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런 은색깔 메탈릭으로 되어 있는 라인이나 뭐 기본 공식 포즈 뭐 이런 거. 뒷모습에는 얼마나 또 합금이 쓰였는지 상체에는 어깨 관절, 뭐 목 주변, 허리, 팔꿈치, 뭐 하체는 거의 다 쓰였네요. 그래도 그 외에도 빔 파츠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아무래도 인피니트 저스티스가 원래 빔 파츠가 많았는데 그거의 이식 기존보다 더 많이 들어가 있죠. 특히나 이 포란테스 쪽에 빔이 더 들어가 있기 때문에 파츠가 좀 많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열어보도록 하지요. 오픈. 짜란. 본체와 포란테스는 이렇게 비닐에 쌓여져 있고요. 나머지 부속품들 2층 블리스터로 해서 이렇게 아래쪽에 빔 파츠가 많이 들어가 있는 형태입니다. 자, 그럼 다 꺼내고 살펴보도록 하죠. 자, 구성도 전부 다 꺼내봤습니다. 구성 살펴보기 전에 일단 아무래도 많이들 궁금하실 테니까 그래서 뭐가 불량이냐 그거부터 좀 이야기를 하면, 자, 이렇게 보면 별 문제 없거든요. 잘 왔는데? 이렇게 보니까 뭔가 이상하죠? 왼쪽 가슴에 있는 덕트 커버 파츠가 없이 왔어요. 잘 보면 접착제 흔적도 없는 거 보니까 아예 파츠 접착이 안 되어 있던 게 그냥 어디선가 떨어졌나 봐요. 오른쪽 커버 파츠는 아무리 해도 안 떨어지는 거 보니까 얘는 제대로 접착이 되어 있고 얘가 접착이 안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익숙해서 그냥 리뷰하려고요. 자, 그래서 구성 살펴보면은 뭔가 앞에 되게 많습니다. 분홍 색깔의 클리어 파츠가 되게 많죠. 전부 다 이제 무장에 쓰일 클리어 파츠들이고요. 베이스 먼저 보면은 붉은 색깔의 라인으로 해서 메탈릭 컬러 라인으로 해서 터미널 엠블럼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름도 들어가 있고요. 타입 2 해가지고 인적. 이름에다가 엠블럼에 다양하네요. 그리고 CJ 35식 개 레일건 계속 보던 그겁니다. 데스티니도 들어있었고 스트라이크 프리덤 이식에도 들어있었고 쭉 보던 그거죠. 보면은 얘도 약간 휘어있긴 한데 예전만큼 심한 것 같진 않고, 아닌가? 심한 듯 아닌 듯 하네. 아무튼 간에 이전부터 쭉 보던 그겁니다. 특별히 달라지거나 한 건 없어서 그냥 그립 가동한다, 탄창이 빠진다, 이런 거 다 똑같아요. 색깔이나 마킹도 특별히 바뀐 건 없네요, 역시. 그리고 본체에 끼울 때는 이 전용 조인트를 활용을 해서 이렇게 감싸서 이러고 이제 허리에다가 껴주면 됩니다. 고에너지 빔 라이플, 인피니트 저스티스 때랑 같은 걸 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달라진 건 없는 것 같고요. 허리에 장착할 수 있는 조인트 들어가 있는 것도 똑같고, 이 조인트가 회전도 합니다. 이렇게 돌아갈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빔사벨 아쿠타 라케르타, 이 분리 버전과 결합 버전이 두 종류가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빔 파츠는 따로 들어가 있고요. 분리되어 있는 것부터 이 빔이 발생하는 부분에 조형이 이렇게 앞뒤가 비대칭으로 되어 있는 게 특징입니다. 한쪽은 길게 되어 있죠. 그리고 저스티스답게 이제 손잡이 끝부분은 색깔이 조금 다르게 되어 있는 것도 특징이고요. 결합한 친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양쪽으로 라인이 도색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빔 파츠도 안쪽으로는 펄 도색이 다 되어 있고요. 이 조인트 부분은 그 빔사벨 모양에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끼워 보면은 이렇게 모양에 맞춰서 끼워줘야 한다라는 거, 이런 거 장착할 때는 참고해서 조심히 끼워주면 좋겠죠. 그리고 이렇게 연결 상태도 멋지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빔 캐리 실드, 인피니트 저스티스 때랑 사실상 같은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신에 마킹이 터미널이라던가 그런 게 달라졌고요. 안쪽으로는 조인트 끼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팔에 장착하는 조인트 위에다가 볼 조인트로 껴주고,
손잡이 같은 경우는 원하는 위치에 가서 적당히 이렇게 끼워주기만 하면 됩니다. 잘 끼워주면은 손잡이 만들어줄 수 있어요. 우리가 익히 알던 그 빔 캐리 쉴드입니다. 그래서 이 위에 커버 파츠를 빼고 빔 쉴드 파츠 장착! 빔 쉴드 형태의 완성! 이렇게 가운데 있는 커버 파츠까지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빔 쉴드죠. 이 겉부분은 펄 도색 잘 되어 있고요. 요 해트 재질 부분도 여기도 펄 도색이 되어 있어요. 자세히 보면 색감 자체는 되게 이쁘게 잘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빔 쉴드 떼어내고 이 커버 파츠 떼어낸 상태에서는 이렇게 그래플 스팅어 장착이 가능하죠. 이렇게 먼저 떼놓은 커버 파츠에다가 끼우고 이거를 끼우고 그래플 스팅어! 적을 잡아서 끌어오거나 하는 그런 앵커 형태의 무장이기도 하죠. 이렇게 클로 부분은 벌렸다 조였다 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기본적으로 와이어 연결이기 때문에 모양 편한 대로 만들어서 방향을 꺾어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앞쪽은 샤이닝 엣지 빔 부메랑! 이번에도 이렇게 탈착이 가능한 형태입니다. 이렇게 장착한 상태에서도 전용 빔 파츠를 통해서 이렇게 근접 무장으로서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고 얘를 이렇게 떼어내고 그대로 빔 부분만 꺾어주면 빔 부메랑이 완성이 되죠. 이 부분에 쓰는 빔 파츠도 두 가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고출력 상태의 빔 파츠도 끼울 수 있다. 사이즈 차이가 꽤 많이 납니다. 방금 봤던 거랑 거의 뭐 3배 차이 가까이 나거든요. 상당한 차이를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빔 파츠는 전부 다 안쪽은 펄 도색이 멋지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변경된 백팩인 포란테스! 파툼이 아니라 포란테스죠. 색깔이 너무 회색이 많아서 그렇지 디자인만 놓고 보면 꽤 멋지거든요. 단지 색깔 조합이 본체랑 좀 안 어울리지 않냐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을 뿐이죠. 아무래도 오히려 프라모델보다 샤프해가지고 멋진데요? 되게 날카롭게 디자인됐네요. 메탈로부터는. 기수 부분부터 해서 오토리팩이 떠오른다 라는 느낌이 드는 그런 디자인입니다. 끝부분 되게 샤프하게 뾰족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양쪽으로는 장사정 빔포 들어가 있죠. 빔포 같은 경우도 이 중간 부분이 메탈릭 컬러 이쁘게 되어 있는 것도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렇게 빔포를 위로 들거나 드는 데는 지금 이게 한계입니다. 그 대신에 내리는 거는 완전히 뭐 90도까지도 크게 내릴 수가 있어요. 본체 중앙부도 디테일 꽤 멋지게 그리고 샤프하게 디자인되어 있고요. 메탈로보톤 특유의 샤프함이 좀 있습니다. 얇고 뾰족한 그런 느낌이랄까요. 그러면서도 옆에서 봤을 때도 본체가 되게 얇은 모습이고 바닥 부분도 여기다가 이제 디스플레이 조인트를 끼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인트가 앞을 보게끔 해서 이렇게 끼워주면 이러면 3mm 구멍이 생기기 때문에 스탠드에도 올릴 수가 있어요. 가만 보면은 이 본체 자체가 되게 심플하게 되어 있어요. 프라모델에 비해서 엄청 얇고 엄청 샤프해요. 진짜 이게 뒤에서만 보면 중심부가 뭐 거의 두께가 엄청 얇죠. 그냥 프라판 하나인가 싶을 정도로. 그러면서도 뒤쪽에 부스터 내부나 이런 데 도색 충실하게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날개 부분, 오른쪽 날개는 포란테스 이름이 메탈릭으로 마킹이 들어가 있고 왼쪽 날개에는 터미널의 엠블럼이 들어가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 외에 뭐 날개 자체에도 붉은 색깔 라인이 양쪽에 들어가 있다거나 패널 라인 이쁘게 되어 있다거나 그리고 이 중간 파츠도 이렇게 마킹이 멋지게 되어 있고 저스티스의 컬러가 살짝 들어가 있고 이런 것도 특징이고요. 그리고 앞쪽으로는 자율유도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스콜피오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양쪽으로 미사일이 4발씩도 장전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날개 자체에는 빔 라이저라는 무장이 내장되어 있죠. 양 끝에는 빔포가 달려 있고요. 지금 이 상태는 건 모드입니다. 이렇게 날개를 접어놓은 상태가 건 모드 그리고 이렇게 날개를 펼쳐서 여기에 빔 라이저까지 다 가동을 하면은 이러면 슬래셔 모드. 가만 보면 날개 내부에도 이렇게 포란테스 이름이 마킹이 들어가 있다거나 아니면은 반대쪽에도 이렇게 터미널 엠블럼이 들어가 있다거나 잘 되어 있고요. 이 빔 라이저 이펙트도 껴봐야겠죠. 빔 라이저 이펙트 좌우가 조인트 모양이 다르거든요. 경사가 크게 들어가 있는 부분이 바깥쪽을 향하게 해서 이렇게 슬쩍 가서 껴주고 아래쪽도 껴주고 하면은 빔 파츠 장착이 끝납니다. 다 해볼까요? 자, 이렇게 4개의 빔 파츠 전부 다 장착을 해봤고요. 이렇게 슬래셔 모드가 완성이 됩니다. 뭐 스타워즈의 엑스윙이 떠오르는 디자인이다 라는 그런 얘기가 많았죠.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참고로 이 빔 파츠 자체도 보면은 펄 도색이 양 끝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뭐 그냥 생 클리어는 아니다 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다리에 내장되어 있는 토니트루스 빔 중참각의 이펙트 파츠 2세트입니다. 짧은 거 한 세트, 긴 거 한 세트 있습니다. 긴 거는 발목까지 뻗어서 이렇게 쓰는 형태고, 짧은 거는 요거 끼고도 바닥에 세울 수 있을 때 그런 형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무릎에 있는 외장 파츠까지 교체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랫부분은 발등에 들어가는 거라 이 위에처럼 이제 검은색 부분이 없죠. 물론 양 끝으로는 펄도색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긴 파츠 같은 경우는 살짝 이렇게 곡선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짧은 것과는 형태부터 좀 다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스피체 슈바트 빔 혼 이펙트 파츠, 뿔에서 빔을 딱 발산하는 그겁니다. 그래서 이거 역시 길쭉하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빔이 뿜어져 나가는 부분이 뒤를 향하게 해서 이제 뿔 자체를 교체를 해줄 거예요. 뿜어져 나가는 부분은 당연히 펄도색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클리어로 끝까지 이어지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가만 보면 이 아래쪽이 그 뿔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확실히 HG 프라와는 다릅니다. HG 프라 되게 짧았잖아요. 그 외에 교체용 손은 총 5종입니다. 주먹손은 껴져 있고요. 편손 한 세트, 항상 보던 편손이고요. 라이플 손 한 세트, 항상 보던 라이플 손. 무장손 한 세트, 항상 보던 거. 그나마 꺾인 손목 한 세트가 들어갑니다. 완전히 손목이 꺾여 있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손 자체도 무장 쥘 때 사선으로 쥐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손목을 수직으로 놓고 보면 거의 뭐 무장을 앞으로 뻗어 잡는 형태를 만들어줄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인저이식 본체를 살펴봐야겠죠. 그 전에 완성시켜 줍시다. 빔사벨 장착. 위에서부터 그냥 눌러주기만 하면은 쏙 하고 들어가니까 편하게 그냥 장착시켜주면 되고요. 포란테스는 일단 외형 다 보고 끼웁시다. 가동까지 본 다음에 하죠. 자, 그래서 본체 쭉 살펴보면은 뭐 언제나 보던 그 메탈로보톤 스타일의 그 시드 스타일, 그걸 10분 살린 아주 잘 살린 조형입니다. 조형은 참 이쁜 것 같아요. 제가 분량만 아니었으면. 그래서 뒷모습 보면은 여기도 추진 장치는 없네요. 스러스터나 이런 건 없고 그냥 포란테스 장착을 위한 구멍만 있을 뿐. 프라모델도 그러더니 메탈로보톤도 이러네요. 그래서 니는 왜 지고크에는 있던 추진 장치가 없니? 무튼 신기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스타일 자체, 조형 자체는 꽤 이쁘게 나왔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이즈를 재보면 역시 15cm, 딱 뿔까지가 15cm네요. 뿔 끝까지가. 자, 그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머리부터 보도록 하죠. 일단 좀 보면 얼굴 조형 뭐 나쁘지 않게 나왔거든요. 꽤 멋지게 나왔고 나름 또 샤프하게 멋지게 나왔는데 조금 머리가 크지 않나? 라는 생각이 살짝 들거든요. 살짝. 미묘하게 큰가? 이런 느낌? 이게 위에서 바라볼 때는 괜찮은데 밑에서 바라보자니까 머리가 좀 큰 듯한 그런 느낌인 거죠. 그거랑 별개로 뭐 도색 상태도 뭐 나쁘지 않아요. 꽤 깔끔한데 뭐 스트라이크 프리덤이랑 동일하게 이 블레이드 안테나의 중심부와 안테나의 금색 경계선 무너져 있는 건 뭐 다 그런가 봅니다. 그리고 첫인상이랑 동일하게 좀 인중은 긴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리고 눈은 메탈릭 그린, 주변에 검은 색깔 뭐 이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사지투스 2 20mm 발칸 하얀색으로 도색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몸통으로 내려와서 덕트 금색으로 도색이 잘 되어 있습니다. 내부 도색 잘 되어 있고요. 이게 진짜 아유 미치겠다. 흉부 위쪽으로는 하겔라이젠 20mm 4연장 발칸 들어가 있습니다. 이 흉부 아래쪽까지 해가지고 4연장이거든요. 해서 발칸 잘 되어 있고 뭐 저스티스가 가지고 있던 요소는 다 가지고 있죠. 흉부에 발칸 들어가 있지, 샤프하니 뾰족하게 튀어나온 흉부, 흰 색깔의 테두리 뭐 잘 되어 있네요. 근데 이제 각져 있는 게 좀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각이 많이 져 있어요. 꽤나. 그리고 흉부 위쪽으로는 T2라고 또 적혀 있네요. 그리고 등 쪽으로 가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뭐 스러스터나 이런 추진 장치 같은 건 없고 이제 백팩을 끼우는 구멍 정도만 있다. 그리고 어깨 쪽으로 가면은 인피니트 저스티스가 좀 확장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여기 타입 2라고 되어 있기도 하고 이 T2가 타입 2의 T2구나.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 외에도 라인 마킹이나 이런 거 잘 들어가 있고 어깨의 흰색 부분도 좀 각지게 잘 되어 있고 반대쪽은 터미널 엠블럼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뒤쪽으로 넘어가면은 이쪽은 특별한 마킹 없이 라인들만 들어가 있습니다.
팔 쪽도 저스티스 건담 느낌 물씬 나게 되어 있습니다. 시드 전형적인 스타일의 이런 각진 형태도 있지만은 이 저스티스 특유의 그런 느낌이랄까? 그런 거 좀 잘 살아있는 느낌이기도 하고요. 이 손목 주변은 또 색깔이 다르게 되어 있죠. 손은 주먹손이 기본 장착이 되어 있고 골반 같은 경우는 인피니티 저스티스 같은데 저스티스 같기도 하고 라기엔 조금 더 다른 그런 느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타입 2에 2 들어가 있는 요 마킹도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양옆으로는 이제 빔사벨 수납이 잘 되어 있고 빔사벨 수납 자체가 인피니티 저스티스랑 비슷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옆에 보면은 흰색 부분과 함께 빨간 색깔 라인 마킹 들어가 있다거나 이런 약간의 스러스터의 노출이나 이런 것도 있고 뒤쪽 스커트 같은 경우도 마킹 조그맣게 들어가 있으면서 되게 심플한 디자인 임저 같은 데서 보던 그런 스타일로 잘 되어 있고요. 허벅지 디자인도 각진 외형을 하고 잘 되어 있고 다리 같은 경우는 인피니트 저스티스보단 저스티스에 가까운 뾰족한 정강이 디자인 하지만 나머지 주변 디테일은 인피니티 저스티스 같은 그런 느낌. 무릎에도 빔 발생 장치라든가 이런 게 있고 좌우로 덕트 이렇게 흰색 라인과 함께 들어가 있다거나 저스티스와 인피니티 저스티스를 적절히 섞은 것 같은 그런 디자인의 다리죠. 발 같은 경우는 뭐 누가 봐도 인피니티 저스티스 같은 그런 느낌. 발등에 빔 발생 장치가 들어가 있다. 그리고 앵클 가드도 이렇게 사이즈가 좀 작은 편인 게 인피니트 같은 그런 느낌이기도 하고요. 다리 뒤쪽으로는 멋지게 스러스터 내부까지도 다 도색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가동 살펴봅시다. 가동도 익히 알고 있는 느낌이긴 합니다, 솔직히. 일단 목은 볼 조인트 살짝 고개만 들면은 편안하게 고개가 돌아가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볼 조인트가 하나 더 있어서 고개를 좀 더 숙일 수 있게 도와주는 관절이 있고 중간 부분에도 관절이 하나 또 있더라고요. 가만 보니까 이 부분, 이 목 프레임을 감싸고 있는 부분에도 축이 하나 들어가 있어서 이 부분이 앞으로 전진도 하더라고요. 이렇게 살짝 잘 잡고 프레임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목 프레임만 앞으로 튀어나왔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좀 로우 앵글이나 이런데 확실히 도움을 주겠죠. 이게 목을 앞으로 뺀 상태고 그리고 목을 뒤로 넣으면 이렇게 턱 부분이 가려지거나 아니면은 드러나거나 이런 게 가능한 거죠. 어깨 같은 경우도 앞으로 뽑히는 관절 들어가 있고 어깨 외장 별도로 크게 가동하고 팔 옆으로 드는 것도 편안하게 들 수 있습니다. 물론 팔 연결은 합금으로 된 볼 조인트로 되어 있어서 팔 편하게 돌리고 할 수 있고 팔 돌아가는 거 회전축 들어가 있고 팔꿈치는 위쪽은 플라스틱 관절인데 아래쪽은 합금으로 되어 있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이중관절 크게 굽혀지는 형태, 손목은 이렇게 안쪽에도 관절이 하나 더 들어가 있는 형태입니다. 허리 당연히 아래쪽에서 볼 조인트로 해서 허리를 돌려줄 수 있습니다. 뒤쪽에서 허리가 간섭이 생기기 때문에 돌아가는 데는 좀 한계가 있긴 하지만 흉부 쪽에서 이렇게 흉부를 숙일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복부 쪽에서 이렇게 좌우로 스윙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데 흉부를 숙일 때 처음 움직이니까 되게 빡빡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숙이고 되돌리는 게 뭔가 잘 안 돼요.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이 뒤쪽을 보니까 이 중간 파츠랑 이 등 위쪽 파츠랑 간섭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흉부를 되돌릴 때는 뒤에서 살짝 눌러줘야 좀 편하게 되돌아가네요, 이렇게. 그리고 고관절, 스커트들이야 당연히 인피니트 저스티스기도 하고 메탈 로보톤이기도 하고 크게 움직이지 않으면 의미가 없죠. 물론 뒤쪽 스커트까지도 가동을 합니다. 여기다가 고관절에 축이동도 있어서 축이 뒤에 있다가 이렇게 앞으로 살짝 전진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더 움직여야 하는데 좀 빡빡하네요. 일단 힘을 좀 줘가지고 최대한 움직일 수 있는 만큼 움직였고요. 다리 앞으로 드는 거 90도까지 편안하게 들 수 있고 다리 옆으로 좀 벌려주면 좀 더 많이 들어주는 게 가능합니다. 다리 옆으로 드는 거 역시 편안하게 90도까지 들어줄 수 있고요. 뒤로도 이렇게 좀 가동할 수 있어요. 축이동도 축이동이지만 다리가 연결되어 있는 건 볼 조인트, 합금으로 된 볼 조인트이기 때문에 앞뒤 가동 편안하게 할 수 있죠. 거기에 허벅지 회전 들어가 있고 무릎은 이중관절이죠. 근데 보기보단 엄청 많이 움직인다는 느낌은 아니에요. 더 움직여야 할 것 같은데 느낌은 공간이 좀 남는데 안 움직여요. 반대쪽도 안 움직이거든요. 똑같아요. 그리고 발목은 기본 연결은 볼 조인트. 발목 회전할 수 있고 앞꿈치가 별도 연결되어 있죠. 볼 조인트로. 발 앞쪽을 아예 돌려버리는 것도 가능하고 이렇게 뻗어주거나 굽혀주거나 발목 자체도 이렇게 뻗고 굽히고가 가능하니까 편안하게 가동을 시켜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쯤 되면은 무릎 꿇기가 안 되면 이상한 상황이죠. 깔끔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포란테스와 본체 도킹을 해보도록 합시다. 포란테스 이렇게 조인트까지 빼주고 포란테스 끼울 때도 이게 위치가 있습니다. 기술을 밑으로 내리는 건 똑같거든요.
근데 이 빔포랑 별개로 날개가 달려있는 부분 있죠? 이게 별도 가동을 해줍니다. 이게 이중관절로 되어 있어요. 심지어 이렇게 보면은 안쪽에서 봤을 때 이렇게 날개 있는 쪽에 연결되어 있는 관절과 본체 쪽에 연결되어 있는 관절이 이중관절이거든요. 그래서 밑에서 바라봤을 때 기수가 앞으로 뻗어 있는 경우에는 지금처럼 양쪽에 있는 돌기가 이 앞에 딱 맞게 해주면 되고요. 저스티스와 도킹할 때는 이 돌기를 해제하고 이 밑에 있는 사각 구멍에 맞춰서 이렇게 끼워줍니다. 이렇게 해서 기수 내리고 본체로 가서 등에 조인트에 맞춰서 잘 끼워주는 거죠. 이렇게 하고 미사일 파츠를 들고 그대로 회전시켜서 날개를 밑으로 내리고 반대쪽 마찬가지 빔포를 앞으로 만들어주면 본체와의 도킹 완료! 자, 요게 이제 인피니트 저스티스 건담 이식의 기본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백팩까지 전부 다 장착을 한 상태. 뒷모습을 보면은 이제 본체도 밑으로 접혀져 있고 날개도 밑으로 접혀져 있고 이 상태에서 날개만을 펼치는 것도 가능하지만 보통 이때 날개를 펼 때는 접혀져 있던 본체까지 펼쳐줘야 하죠. 이렇게 락을 풀고 빔포는 위로 들고 이렇게 해서 그대로 펼쳐줘도 되고요. 아까 기술을 펼쳤을 때처럼 해도 되고요. 그게 아니다. 나는 빔포가 너무 여기 닿는 것 같다. 머리랑 좀 간섭이 심한 것 같아. 라고 하면은 이중관절을 들어버리는 것도 방법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본체가 날개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는 것도 방법이다. 해서 날개를 펼쳐주면 백팩까지 이렇게 전개한 상태가 완성이 되죠. 자, 이 상태에서 일단 무장들 들려주도록 합시다. 쉴드는 팔꿈치 쪽 구멍이랑 옆에 쪽 구멍이랑 맞춰서 이렇게 뒤 걸고 옆을 걸어주면은 쉴드 장착 완료. 그리고 빔 라이플은 수납을 할게요. 이렇게 수납을 해버리고 레일건을 손에 들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무장 상태까지 완성! 뭐 깔끔하게 완성이 됐습니다. 빔 라이플이 좀 옆에 튀어나와 있는 게 너무 길쭉한가 싶기도 하고요. 뭐 그치만 뭐 나쁘지 않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액션 포즈 취해볼까요? 그리고 도킹 상태의 포란테스 기수 이렇게 밑으로 내려놓기만 한 게 아니라 이렇게 백팩의 높이를 좀 높여서 뒤쪽 공간을 만들어 놨을 때는 뒤로 접어버리는 것도 가능해요. 완전히 접히거든요. 이렇게 깔끔하게 뭐 이런 식으로도 만들 수 있다라는 게 또 특징이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마치 프리덤 건담이 처음 날개를 촥 하고 펼쳤을 때 같은 느낌으로다가 포즈, 구도 잡아봤는데요. 뭐 이런 구도, 시드한테는 굉장히 잘 어울리는 구도기도 하고 이 조형에도 잘 어울리기도 하고 좋아하는 구도기도 합니다. 저 덕트 커버만 빼면요. 그리고 쉴드 액션, 저는 개인적으로 저스티스 하면 또 이런 쉴드 액션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아무래도 방패로 이렇게 막 치고받고 하는 경우도 많다 보니까 이런 포즈 좋아합니다. 그리고 같은 구도에서 쓸 수 있는 포즈라 그러면 이런 게 있죠. 그래플 스팅어 사출! 바로 적을 잡아 끌어오는 느낌으로 포즈를 취해봤고요. 그리고 나오는 포즈, 라이플 액션. 시드 하면 또 시드 포즈라고 하는 그런 라이플 포즈가 있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또 포즈를 취해봤습니다. 기본적인, 아주 기초적인 라이플 액션이 아닐 수가 없죠, 이제는. 그리고 샤이닝 엣지 빔 부메랑 액션 취해봤습니다. 부메랑을 던지기 직전의 느낌으로 포즈를 취해봤어요. 그 외에도 빼먹으면 아쉬운 포즈죠. 뱅크씬 이렇게 빔사벨의 양쪽을 연결하고 앞으로 촥 했을 때 저스티스 건담 하면 나오는 시그니처 포즈이기도 한데 이것조차 이제 뱅크씬이기 때문에 다른 기체도 종종 나오죠. 그리고 빔 중참각을 한번 달아볼 건데 무릎에 있는 외장 파츠는 이렇게 빼줘야 합니다. 양쪽 다 빼내버리고 교체를 하는 거죠. 먼저 무릎 쪽에 검은색 방향을 끼우고 이렇게 발등을 가지고 와서 발등에 맞춰서 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직선형인 짧은 걸 쓰면 발바닥을 수평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빔을 발생시킬 수 있고요. 기다란 걸 쓰는 경우에는 이렇게 먼저 역시 끼우고 발등을 가져와서 끼워주면 서로 차이가 명확하죠? 확실히 발등을 쫙 밑으로 펴고 있고 제대로 이제 서기 위해서 수평으로 되어 있는 발 볼 수 있죠. 이제 원하는 대로 포즈 잡는 대로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상태로 발차기 포즈! 역시 제가 저스티스 중에서도 인피니티 저스티스를 진짜 좋아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거든요. 중참각 때문에. 저 발로 차는데 발 앞에 이렇게 빔이 있다? 심지어 그냥 발등에서 이지스 건담 마냥 솟아난 것도 아니고 아니면은 블랙나이트 스쿼드 시바처럼 이렇게 발등에서만 올라온 게 아니라 무릎이랑 연결되어 있어. 저 디자인이 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짧은 빔 파츠를 쓰면은 발바닥 수평이 유지되니까 이런 식으로 땅에서 발차기라는 포즈도 가능합니다. 요거는 이제 시드 프리덤 때 나왔던 포즈기도 하죠. 그리고 시드 프리덤에서 처음 등장했을 때 포즈도 물론 취해봤습니다. 뭐 이 포즈 보려고 인저 이식 보는 거 아니겠어요 또? 그리고 마지막은 역시 빔홈 액션이죠. 예, 뿔을 그대로 뽑아주고 그대로 빔 파츠로 교체. 그렇게 강함은 힘이 아니야, 살아갈 의지다 포즈도 취해봤습니다. 확실히 HG에 비하면은, 그러니까 프라모델에 비하면은 훨씬 길쭉한 빔 파츠이기 때문에 좀 더 박진감이 생겼다, 예, 그런 느낌이긴 하죠.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외판정판 메탈로보톤 인피니트 저스티스 건담 이식 리뷰를 해봤습니다. 확실히 프라모델보다 조형이나 이런 면에서 뛰어나다 보니까 굉장히 좀 재밌게 만졌다. 예, 포즈 잡는 것도 훨씬 자유롭기도 하고, 뭐 빔 파츠들도 훨씬 박력 있고, 프라모델과는 확실히 다른 매력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뭐 분량만 받지 않았다면 이 정도면 정말 잘 나왔는데 라는 이야기를 하겠는데, 분량 받아가지고 꼭 그렇게까지는 못하겠습니다. 물론 그걸 배제한다 그러면 제품 잘 나오긴 했습니다. 시드 프리덤 시리즈의 메탈로보톤들 보면 옛날 거 그대로 쓰는 뭐 데스틴이나 아니면은 아카츠키 말고 이제 스트라이크 프리덤 이식이랑 인피니트 저스티스 이식은 이 정도면 굉장히 잘 나왔어요. 조형도 시드 스타일 굉장히 잘 구현을 해놨고, 무엇보다 이제 프라모델보다 훨씬 샤프한 외형, 날렵한 조형,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좀 저처럼 액션 포즈 잡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저는 강추하고 싶어요. 그 정도로 잘 나왔습니다. 단지 분량은 조심하셔라 라는 거죠.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생활 되시고요. 가보겠습니다. 재룡이었어요. 여러분 안녕. 바보시.